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가 뭘 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인자 유전 했니, 안 했니?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하긴 했어, 분명히.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윤성아, 다인자 유전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형질을 결정하는 게 유전 인자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다 알지. 그 유전 인자라고 하는 게 DNA 유전자. 유전 인자와 유전자는 거의 같은 말이야. 근데 유전 인자라는 말은 실제로 뭐가 유전시키는지 모를 때 사람들이 옛날에 1800년도 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이제 그 유전 인자가 뭔지 알았어. 세포 핵 안에 있는 DNA의 어떤 일부분이 어떤 단백질을 결정하는 정보다 라는 걸 알고 그걸 이제 유전자라고 했지. Gene라고 하는 거지, 그지? 유전자라고 하는데, 어떤 형질을 결정할 때 유전자가 엄빠한테 받은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면 이걸 뭐라고? 단일 인자 유전. 그지? 그러고 근데 한 형질을 결정하는데 한 쌍이 아니고 여러 쌍이 하나의 형질을 딱 합쳐서 이제 협력해서 결정하면 이걸 다인자 유전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치? 근데 이제 다인자 유전은 복잡하거든, 사실.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내가 학생일 때는 그냥 다인자 유전 그런 거구나. 그러고 이제 이해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수능 기준으로 평가원이 이 문제가 있는 거야. 수능 기준으로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복잡한 걸 약간 단순화시켜서 더 어렵게 만들었어,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어디서 받아? 학교에서 받고 있지. 비슷하게 문제를 내게 된 거죠. 아주 어렵지는 않아도 비슷하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 그래서 아예 유전에서 영역이 하나 생겼어. 다인자 영역. 문제의 영역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영역으로서 다인자 영역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이 다인자 유전, 문제를 만들어낼 때 다인자 유전의 규칙이 있어요. 이런 거야. 예를 들어 A와 B와 C를 잘 안 씁니다, 유전자는. 왜? 대문자, 소문자 써야 되는데 C는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구분이 안 됩니다. 크기 외에는.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날려 쓰다 보면 이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알 수가 없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C를 잘 안 써. 뭘 써? A, B 다음에는 D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 D, 그리고 뭐 소문자도 있을 수 있다고 하자. 열성. 소문자가 열성입니다. 대문자는 우성. 무슨 말인지 알지? 이 정도는. 그래,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이런 게 있다고 하자. 그걸 나타내는 대표 문자가 뭐 대문자 A, 소문자 A 뭐 이런 거야. 그리고 우리 계속 이제 언젠가 또 반복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나는 이제 대문자 A, 어이구야 이게 왜 소문자 B냐? 소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B, 대문자 D, 소문자 D 하면 이게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A, B, B, D, D 이렇게 얘기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렇게 이제 표현할 거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자, A와 B와 D가 하나의 다인자 유전의 표현 형질을 결정한다. 치자. 그러면 이때 딱 우리 지금 이 어려운 영역의 문제에서는 모든 문제가 공통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어떤 형질을 결정하게 하는데 이 다인자 유전자들은 이 A와 B, D 이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무조건 대문자의 개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을 해. 대문자의 개수에 의해서만. 그럼 봐봐. 어쨌든 A 2개, B 2개, D 2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하자. 그럼 대문자 개수 최대 몇 개? 얘기해줘. 몇 개? 최대 몇 개 있을 수 있어? 세 쌍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여섯 개 있을 수 있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최소 몇 개 있을 수 있어? 대문자가. 빵 개 있을 수 있지. 안 그래? 다 소문자일 수도 있잖아. 어떤 사람 다 대문자일 수 있잖아. 뭐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세 쌍이 결정한다고 하면 대문자 개수 0개부터 6개 중에 있겠지. 유전자 종류는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됐지? 0개에서 6개 중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다인자 유전에서는 표현 형질이 어떻게? 몇 가지가 나타나겠습니까?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 표현 형질이 결정된다고 했거든? 몇 가지? 어떡하냐. 좀 관심을 좀 가져줘.
0개부터 6개까지 대문자 개수가 있을 수 있다고 사람에게. 그럼 표현형의 종류는 몇 가지가 나오겠니? 그냥 여기 있었습니다. 쌤은 나를 못 찾아요, 원장님. 아니야? 지금 내가 되게 밝게 이렇게 지금 이제 수업 시작했잖아요, 이제. 근데 수업 분위기 안 좋아지기 싫으면 빨리 말하라고. 몇 가지? 어? 몇 가지? 중고생이네? 정신 똑바로 차려. 어? 다시 얘기할게. 다인자야. 대문자 개수에 따라서 표현 형질이 결정된대요. 요번에 누구한테 물어볼지 아니? 예지 뒤에 있는 윤성이한테 물어볼 거야. 알지? 윤성아, 잘 생각해. 알겠지? 엄마의 명예를 걸고 잘 대답해야 돼.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달라진다고, 조금씩 달라진다고, 결정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줄게. 대문자가 3개 있는 사람하고 4개 있는 사람은 표현형이 구분이 되는 거야.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3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소, A 쪽 2개, B 쪽 2개, D 쪽 2개 중에서, 어떻게든 대문자가 3개 있는 사람하고 4개 있는 사람은 표현형이 다르다고. 오케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요렇게 한 쌍, 사람이 3개의 유전자 쌍으로 하나의 표현 형질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면, 다인자에서. 응? 실제로 대문자의 개수는 스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대문자 개수 빵개 부터 시작해서 다 대문자인 6개까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표현 형질의 종류, 차이가 나는 표현형의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겠니? 그래, 이게 계산하기 어려워. 이게 뭐냐면, 치환적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상용 로그에 들어가서 이제 지수함수 해석을 해야 되거든. 농담이 아니지. 몇 개야? 모르겠어? 무슨 의미를 모르겠어? 무슨 의미인지? 아마도. 안녕? 저 지금 내가 뭐 하는지 알고 있니, 혹시? 몰라? 아, 오케이. 이건 내 부덕의 소치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었냐면, 다인자 유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오늘 좀 풀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 풀이 방법은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보통 킬러 문제, 접근 방법, 스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런 거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다인자 유전부터 뭐,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데, 다인자 유전이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다인자 유전을 알려면 단일인자 유전을 알아야 된다고. 그지? 단일인자 유전이 뭐지? 어떤 염색체, 쌍이 있지. 엄빠한테 받은 한 쌍, 이렇게 있지? 그게 몇 쌍 있어, 지금? 하나의 세포에게. 23쌍 있어, 사람은. 46개 있잖아.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 중에 22쌍은 상염색체라고 있고, 한 쌍은 XXXY 성염색체. 이건 알지? 그 상황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ABOC 혈액형 유전자가 있다 하자. ABOC 혈액형 유전자가 몇 번 염색체에 있다고 했니? 입니다. 정답! 네, 도와주지 않았다. 9번 맞아. 그러면 RHC 혈액형 유전자는 1번 염색체에 있겠니? 네. 정답! 잘했어. 그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 번호가 매겨져 있으면 무조건 상염색체야. 왜? 성염색체는 X1번, X2번 이런 거 없잖아. 그지? 1번 염색체부터 22번 염색체까지 있고 각 번호에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 하나,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 하나, 쌍을 이루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데 그 염색체에는 뭐가 있어? 유전자들이 있다고. 유전자들이. 근데 9번 염색체에는 A, B, O식 혈액형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나는 뭐라고? 이렇게 엄빠한테 B하고 O를 받았어. 그래서 BO형이야. 유전자형으로는. 그리고 이 표현형으로는 뭐라고 하지? 이걸 B형이라고. B든 B오든 B형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유전자에 따라서 표현형이 결정되는데 한 쌍으로 하나의 표현형이 결정되는 이걸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하고,
하나의 표현형인데 한 쌍이 아니고 또 다른데 유전자, 다른데 유전자 뭐 이렇게 여러 개 합쳐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때 다인자 유전, 여러 개의 다수결할 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다인자 유전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예를 든 건 뭐냐 하면 어떤 하나의 형질, 표현 형질을 결정하는데 A와 B와 D라는 유전자가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나는 분명히 A 한 쌍, B 한 쌍,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모르겠어. 근데 한 쌍, 한 쌍, 한 쌍 이렇게 세 쌍 갖고 있을 거야, 한마디로. 그지? 그래서 이제 표현 형질이 결정이 될 텐데 평가원 기준으로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전제했다고? A와 B와 D가 이 표현 형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도는 가중치는 똑같다. 대문자의 개수에 따라서만 표현형이 달라진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나는 유전자가 A, B, D를 가질 수 있는 자리가 A 두 자리 있지.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받았겠지. 당연히. 엄마한테 안 받았겠니, 내가? 받은 건 아니야. 됐지? B도 마찬가지고 D도 마찬가지로 엄마한테 하나씩 받았겠지. 나 몇 개 있어, 지금. 이 유전자가. 6개 있는 거 아니야? 다 합해서? 이것도 이해한대? 6개. A 하나하나, 엄빠. B 엄빠. D 엄빠.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몰라도 어쨌든 6개 맞잖아. 6개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 6개, A, B, D에 대해서 6개의 유전자를 가질 건데 그 유전자들이 우연히도 다 대문자가 될 수도 있고 다 소문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대문자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 4개, 5개, 6개 될 수 있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대문자의 개수 어떤 사람은 이런 조건에서는 대문자의 개수 0개부터 6개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이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다인자 표현형의 개수가 몇 가지, 가지수가 몇 가지냐 이거지. 표현형이 몇 가지 종류가 나오겠니? 를 물어보고 지금 윤선이가 모른다고 했거든. 와, 내가 이미 전제 조건을 다 깔았어. 대문자의 개수에 따라 표현형이 달라진다고. 대문자의 개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른 거라고. 그럼 몇 가지니? 예지야, 몇 가지니? 모르겠어. 아니,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워킹이 안 되고 있는 거야. 머리가 안 돌아가고 있는 거야. 몇 가지니? 혹시, 몇 가지인지 말할 수 있겠니? 괜찮아. 우리 다 바보야. 나까지 포함해서 다 바보야. 괜찮아. 몇 가지 말할 수 있겠니? 재밌었니? 재밌어요. 재밌었어? 어? 네? 알았어. 7가지잖아. 대문자의 개수가 0개인 경우,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 6개인 경우 이렇게 7종류가 있잖아. 대문자 개수의 종류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대문자 개수 종류가 0부터 6까지 있다고 하면 7가지 나오겠지. 1부터 6이면 6가지니까 0부터 6이면 7가지지. 어이없지? 당연한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단위인자 유전은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 표현형이. 근데 단위인자 유전은 지금 뭐니? 엄청 많아지지. 표현형의 종류가. 윤성 이제 이해되니? 되니? 아, 다행이다. 그래도 난 이해를 시켰다. 가르칠 자격이 있나 봐. 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가지수를 막 따지게 하고 뭐 확률을 따지게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거의 기초까지는 반드시 해결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학생에게는 더 집요하게 더 어려운 문제까지 보여줄 건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올해 우리 윤석열 정권께서 정권이 깨서는 아니지. 정권에서 이제 그 킬러 문제 다 없애라고 하면서 이제 언제지? 5월달? 5월달이지, 그지? 5월달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6월 고3 수험생이라고 할까? 수험생 6월 평가는 되게 중요합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이 쉽게 나왔습니다. 뭐까지 쉽게 나왔다고? 지금 내가 뭐 가르치지? 과학까지 쉽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형태는 유지하되 쉽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내신 수준에서 전달하는 걸 바닥바닥 제대로 이제 이해하고 기억하고 접근 방법을 해결한다고 하면 바로 45점이 넘어갈 수도 있어. 제대로 공부한다면, 제대로. 근데 공부는 제대로 하기가 어때? 어려우시오? 어려워요. 그래, 어려워.
근데 그건 자기 의지에 달려 있는 거야. 알겠지? 의지에 달려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네 명은 충분히 미안해. 채연, 너 미안해. 5명 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알겠지? 갑자기 까먹었다. 다시 올 수도 있는 이 친구 이름 까먹었다. 어떡하냐? 다니. 또 충분히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잘 따라와. 오케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다인자 유전이에요.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이렇게 이런 거 아니면 저런 거 이런 식으로 표현형이 딱 2개 또는 3개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엄청 많은 어떤 특징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표현형이.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좋아요. 혹시 다미하고 연락한 적 있니 요즘에? 네? 다미하고 연락한 적 있니? 왜 싸웠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알았어. 넘어갈게. 요거 안 했지. 요거 했네. 했지? 요거 했습니다. 근데 빨리 한번 다시 복습하듯이 정리를 해볼게. 정록생명이라 하면 뭐라고? 문제에서 설명 안 해도 이거는 X 염색체 열성 유전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알고 있어야 돼. 열성 유전이니까 내가 저번 수업 때 뭐라고 했어? 열성을 알았으면 열성인 표현형인 사람부터 먼저 유전자형을 표현하라고. 왜? 열성인 표현형인 사람은 유전자가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없다고 무조건 한 종류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남자면 어떻게 하면 돼? X 프라임 Y라고 하면 돼. 그지? 열성인 사람을 그 여자는 어떻게 해? X 프라임 X 프라임 둘 다 열성이어야지. 우성 있으면 안 돼. 우성 표현형이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된다고 했고 그래서 아래 위로 보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유전자형을 다 따질 수 있다. 다 알아낼 수 있다고. 가계도 뭐 하는 거라고 가계도가? 첫 번째 우열 판단. 두 번째 뭐? 성 판단.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형질인지 성염색체 또는 X 또는 Y에 있는 건지 이런 거 판단하는 거야. 그 다음 뭐 해야 돼? 각 사람들의 그 유전자형, 유전자 동생 말고 유전자형.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X 프라임 X 프라임인지 XX 프라임인지 이런 거. 거기까지 따지면 이제 가계도 문제 75% 80%다 푼 거야. 딱 하나 남아. 디귿. 확률 나오는 거. 그거 딱 하나 남는다고. 알겠지?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유전자 빨리 찾아볼게. 자, 얘 뭐야? 남자지? 5번. 남자면 Y를 받았을 거야. 근데 정상이지? 그러면 엄마한테 뭐? X. 정상 X를 받아야지. 엄마는 정상 X 있죠? 근데 자식 중에서 뭐니? X 프라임, X 프라임 있지? 그 말은 엄마한테도 X 프라임을 하나 물려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X가 아니고 XX 프라임이라는 게 확정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 남자는 또 똑같이 남자 정상 XY입니다. 무조건. 맞지? X 프라임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XY지, 그지? 자, 8번, 10번 한번 따져볼까? 여자잖아. 여자인데, 아빠한테는 반드시 Y를 받으면 안 되지, 여자는. 그지? X를 받았을 거고, 엄마한테는 X 프라임, X 프라임이니까, 이거든 저거든 다 뭐니, 열성이지. 그지? 받았겠지? 아래로 봤을 때, 7번, 엄마 정상이니까 대문자 X는 있어야 되는데, 천수한테 찰스한테 X 프라임을 엄마가 줬지. 그지? 그러니까 X 프라임 하나 갖고 있어야지. 안 그래? 얘는 어떻게 돼? 11번. 11번은 여자지, 정상이지, 대문자 X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근데 하나를, 아빠한테선 대문자 X 반드시 받아야 돼. 그지? 잘 봐. 이게 디귿이야, 이제. 엄마한테는 이거나 이걸 받을 수 있지. 다르지? X하고 X 프라임이잖아. 둘 중에 하나를 받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아빠한테 대문자 X를 받았다면 엄마한테는 대문자 X를 받아도 정상이고 X 프라임을 받아도 정상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이 11번은 지금 표현형으로는 정상인 게 우리 확인이 돼요. 눈으로 확인이 돼. 근데 유전자형은 이거일지 알 수 있어 없어? 그냥은 없어. 근데 이제 확률을 알 수 있지. 어떻게? 엄마한테서 이거를 또는 이거를 물려받을 확률이 뭐니? 동등하잖아.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이 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50%. 이렇게 조합이 될 확률도 50%, 2분의 1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유상 알겠지? 오케이? 좋아요. 힘들었어. 다인자 유전.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분석 뭐 이런 걸 이제 해보려고 하고 아주 기초적인 문제 같은 걸 조금 줘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오늘 연습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게 알아둬요. 잠깐만! 단인자가 하나 더 있네. 이건 설명 안 한 건데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따로 설명할 건 없습니다. 이거 아까 나왔던 거야. 단인자 유전, 키, 몸무게, 뭐 체중, 지능 이런 것들이 그 사람 기준으로 다인자 유전으로 전달되는데, 그러니까 키도 그지 아주 땅꼬마부터 아주 큰 사람까지 있잖아, 그지? 그런 거. 몸무게도 되게 가벼운 사람부터 되게 무거운 사람 있잖아, 그지? 맞지? 지능도 뭐 비슷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표현 형질이 특징이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 그 단인자 유전의 특징이라고 했고, 요런 거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러면 이거 단일인자 유전의 특징입니다. 그지? 우성 표현형, 열성 표현형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지. A, B 식이를 해봤자 몇 가지지? 표현형이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야? 얘기야 네 가지야? 맞아? 그래? 맞아? 네 가지 맞지? A형, B형, AB형, O형. 됐지? 좋아요. 네 가지 맞습니다. 방금 내가 뭔 생각했냐면 혼자서 호감형 뭐 이런 거 생각했거든. 미안해. 얘기하려다 얘기 안 했어. 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몇 개 없다고. 단일이죠, 유전은. 형질 자체, 형질 차이, 구분되는 형질이 몇 개 없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마지막에 피부색 유전. 요거 이제 단인자 유전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돼 있지. 자, 볼게. 지금, 엄마, 아빠가 대소 이런 유전자형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피부의 색깔이 어때? 거의 비슷할 거야. 왜? 대문자의 개수에 따라서 표현형이 결정된다고 하면 이거는 이분도 저분도 세 개잖아. 대문자가. 무슨 말인지 알지? 색깔이 비슷할 거야. 이런 상태에서 A, B, C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있어서 정세포, 난세포한테 전달이 될 때, 이 유전자가 전달이 될 때 확률적으로 2분의 1씩 둘 중에 하나 전달이 된다고 하면, 봐봐. 머리로 생각해야 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야, 이게. 자, 둘 중에 하나 전달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배우자 세포, 정세포 또는 난세포는 받은 유전자형의 조합이, A, B, C에 대한 조합이 몇 가지가 만들어지겠니? 생각해. 집중해. 생각 안 하네. 이거 무조건 다 놓쳐, 이거. 몇 가지가 만들어지니? 어려운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 받을 거 아니야. 대문자 A 또는 소문자 A. 둘 중에 하나 받을 거 아니야. 대문자 B 또는 소문자 B. 둘 중에 하나 받을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를 받고, 둘 중에 하나를 받아서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야. 확률 사건. 확률과 통계 나옵니다. 됐지? 곱해주면 되는 거야. 몇 가지? 8가지. 맞니? 이렇게 하는 거야. 좀 이해를 시킬게. 봐봐. 어떤 이벤트, 확률적 이벤트를 사건이라고 얘기하거든. 예를 들어 서울에서 대구를 거쳐서 부산을 간단 말이야. 그런데 서울에서 대구를 가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고,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하자.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은 몇 가지? 6가지. 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3가지. 근데 지금 얘기한 하나의 사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독립된 사건을 어떻게 돼? 곱해줘야지 전체 총 사건의 경우수가 나온다고. 이걸 이제 확률을 통계에서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합의 법칙이 있습니다. 합의 법칙은 뭐지? 하나의 사건의 시작과 끝을 완료시키는 선택적 이벤트가 있으면, 선택적 이벤트가 있다면 이건 합하는 거야.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게 있다면 그건 합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지금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배우자 세포의 유전자형은 뭐니? A로만 완료되는 게 아니지. B와 C의 이벤트가 3개 합쳐져야지만 하나의 그 유전형이 결정되잖아. 그러니까 A의 경우의 수, B 경우의 수, C 경우의 수를 다 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되니까 곱을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문자 A 또는 소문자 A 받잖아. 여기서 대문자 B 또는 소문자 B를 받잖아. 안 그래? 여기서 뭐니? 대문자 또는 소문자.
대문자 또는 소문자, 대문자 또는 소문자, 대문자 또는 소문자. 이러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8개의 조합이 만들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표현해도 돼. 어쨌든 8개의 조합이 만들어지고 각 조합이 나타날 확률은 동등합니다. 확률적으로 2분의 1씩, 2분의 1씩, 2분의 1씩이니까 다 동등해. 8분의 1이야.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확률은 8분의 1이라고. 됐지?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다 흰 거, 다 어두운 거까지 해서 8가지가 다 8분의 1 확률이다라고 적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유전자랑 똑같으니까 언바가. 그지? 그러면 결국 8개의 다양성, 여기 8개의 다양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정이 되면 몇 개의 사각형이 나오냐면 64개. 8, 64. 맞지? 7, 6. 실패. 자, 8, 64, 7, 6, 40이야. 알겠지? 48이라 하면 안 돼. 됐지? 자, 64개가 나온다고. 64개, 요 64개에서 잘 머리 좀 쓰자. 집중. 이건 너네 아마도 대학교 과정까지 포함해서 제일 어려운 거 지금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어. 이게. 됐지? 집중해. 하나의 사각형이 발견될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수정된 하나의 어떤 사건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돼? 맞아! 말해봐! 네? 말해! 그거야! 이란 이유요? 어때? 윤성아 맞겠니 안 맞겠니? 64분의 1이래. 너 부끄럽다고 다음 수업 안 오고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윤성아 맞니 안 맞니? 윤성이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 정답. 잘했어. 잘했어. 왜? 이걸 만들어내려면 이게 얻어질 확률에 요거에 얻어질 확률을 곱해야 돼. 하나하나의 사각형이 64분의 1의 확률이야. 이게 64개 있으니까 다 합해서 얼마? 확률이 1이야. 확률 1이 뭘 얘기하는 건데? 100%를 얘기하는 거야. 뭐 말인지 알지, 그지? 이렇게 구성될 거야. 이해했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제, 흰 거. 그러니까 소문자로만 구성된 거. 대문자 하나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4개 있는 거, 5개, 6개 있는 거. 이걸 이제 막대의 그래프로 표현해보니까, 이렇게 대칭되는, 평균에서 딱 대칭되는 정규 분포 곡선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인자 유전의 특징. 정규 분포 곡선이 만들어진다. 말이 좀 어렵지, 그지? 근데 다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어. 나도 머리 나쁜데, 다 아주 편하게, 익숙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인자 유전은. 자, 이제 좀 다른 걸 해야지. 오늘의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주제가 이거지요, 이거. 자, 여기서부터는 이거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 분석하는 걸 같이 연습해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따져보는 거야. 알겠죠? 잘 봐야 돼. 정말. 지금 뭐라고 돼 있지, 이거? 가계도 분석, 성염색체 유전. 가계도 분석, 상염색체 유전. 이렇게 돼 있지, 그지? 몰라. 자, 볼게. 성염색체 유전 가계도 분석이야. 정록생명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아, 정록생명. 정록생명, 정도 수준은, 가볍게 그냥 x 프라임 x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근데 좀 복잡해지면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왜? 표기하다 보면 자기가 헷갈려서 자기가 틀려. 정말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무 생각을 안 해도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약간 내가 제안을 할 거야. 달라질 거야. 자, 일단 요건 그냥 그대로 해볼게. 정록생명 뭔지 알지? X 염색체 열성 유전이야. 그러니까 열성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그 열성인 사람부터 유전자형 아까 그리라고 했지, 그지? 해볼게. 남자는 X 프라임 Y, X 프라임 Y, 여자는 X 프라임 X 프라임 맞지? 이렇게 되고 아래 위로 보면 정상인데 물려줘야 되니까 프라임 하나 있고 얘는 정상이니까 X 있는데 이쪽에서 반드시 X 프라임을 받아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 X 프라임은 아빠한테서 왔다 이런 게 선택지 기니디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의 유전자다, 아빠의 유전자다, 뭐 할아버지 유전자다, 사돈의 8천의 유전자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됐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면 X 프라임 Y니까 이 X 프라임은 엄마한테서 받아야 돼. 맞지? 왜? 아빠한테 Y 받았으니까.
아빠는 정상이니까 XY였고, 이렇게 되고, 이 8번 딸은 아빠한테 정상 X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엄마는 정상이니까 X 프라임 있어도 X도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8번 딸이 아까하고 똑같네. 요거를 받을 확률하고 요거 받을 확률이 동등합니다. 맞지? 그래서 이 유전자의 확률 2분의 1 보고 있니? 이 유전자형 1 확률이 아빠한테는 반드시 대문자 X니까 엄마한테서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요걸 받을 확률도 2분의 1 그래서 각각이 2분의 1이 된다. 됐니?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석한 게 여기에 나와 있을 걸 한번 읽어볼까? 바로 파악이 될 걸. 정독생의 대립 유전자는 이거는 이론,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미 나와 있는 지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 X 염색체 연성이다. 두 번째, 유전자형은 1과 7이 X 프라임 Y. 17 볼까? 17. X 프라임 Y. 3이 이렇게 되고 된다라고 돼 있지, 그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지금 이렇게 유전자형 다 판단하는 걸 한번 정리해 준 거야, 그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야, 맞지? 파악을 했고 딱 요거 하나 나왔다. 확률 얘기하거든. 한번 볼게요. 6,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서 정록생명이 나타나는 거고. 자, 6, 7 볼게. 6, 7만 봐. 6, 7 봐. 6 누굽니까? 이분입니다. 이분. 여성분. 그지? XX 프라임입니다. 집중! 됐니? 7은 어떻게 돼? X 프라임 Y지. 교배. 됐지? 잘 봐야 돼. 이제 정록생명이 나타날 확률을 물어봤잖아. 그지? 어떻게 하는지 봐. 둘 중에 하나 주겠지. 둘 중에 하나 줘서 수정되겠지. A가 되겠지. 맞지?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봐. 좌. 이 둘 중에 좌측이야. 둘 중에 좌측이야. 됐니? 좌. 좌우, 우자, 우. 그러니까 결국 동등하게 그 물려받아서 조합이 될 확률은 네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야. 경우가. 좌우, 우자, 우. 어때? 맞지? 네 가지 종류가 나오지, 그지? 그 네 가지 중에 좌. 어때? 정상이지? 이것 때문에. 정상이지? 비정상이지? 생명? 비정상이지? 생명. 그지? 네 가지 중에 몇 개? 두 가지지. 그러니까 확률이 어디냐면 2분의 1이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겠니?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요 정도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거거든. 근데 그래도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혼자 할 수 있게. 알겠지? 넘어가 볼게. 이건 상염색체 예시입니다. 상염색체이죠. 원래는 문제에서 이거 상유전이다, 성유전이다 이런 얘기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볼게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어떤 집안 유전백 기억 그러면 기억 이렇게 써 그냥 옆에. 왜? 여기에 있는 이렇게 이렇게 퍼져 있는 정보 중에 필요한 것만 딱 여기 적는 거야. 헷갈리지 않게 막 찾고 돌아다니지 않게. 알겠지? 기억. A와 A 스타인데 스타 이렇게 적고 있으면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그냥 다시라고 할게. 됐지? 스타를 다시라고 해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A가 A 스타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그러면 대괄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쪽이 우성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돼. 시작했다 이제. 자, 이제 딱 째려봐. 우리가 저번 수업 때 배운 게 있어. 부모가 어떤 하나의 표현 형질인데 자식 중에 다른 형질이 있다고 하면 이 자식의 형질은 어떻게 나온 거야? 부모한테는 열성으로서 유전자로서 숨어있던 게 자식에서 같이 모여서 표현된 거야. 이건.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아예 없다고. 아예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믿어 나를. 그러니까 이 중에는 요게 뭐니? 정상이잖아. 요거 뭐니? 병이잖아. 그지? 병인 유전자가 열성이라는 뜻이야. 맞니? 그럼 여기 뭐라고 적냐면 정상을 그렇게 하자. 내 이름을 따서 건강으로 하자. 건강. 내 이름이 건강은 아니야. 기범이야. 기범. 근데 기업과 병은 비읍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업과 비읍으로 할게. 정상은 기업, 그 다음에 병은 비읍. 됐지? 그러면 여기에 적어줘야 돼. 적어. 자, 뭐라고? 열성 유전자가 병이라 했으니까 여기 비읍, 여기 기업 이렇게 적으면 돼. 됐지? 지금 우, 열을 판단했지? 뭐 해야 돼? 상성 판단해야 되지, 그지? 이
이 병의 상승. 여기 뭐,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적혀 있다고, 이거 상염색체잖아. 이러면 안 된다, 윤성아. 알겠지? 문제에서 안 준다. 찾아야 돼. 찾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가장 좋은 방법이, 봐봐. 기억해야 돼. 되게 중요한 거야. 책에 안 나온다고 절대. 열성인, 우열이 판단됐다면, 열성인 여자를 찾아. 됐니? 열성인 여자를 찾아서, 아래, 위에, 아래 위는 이거 아니죠? 아래 위에, 그지? 남자 중에서 표현형이 다른 게 있다면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열성인 여자 여기 있고 여기 있지? 찾아. 그래서 아래는 없네, 그지? 근데 위에 보니까, 이 정상이, 똑같아, 그지? 같으니까 괜찮은데, 열성인 여자 여기 또 있잖아, 그지? 근데 위에 보니까 성질이 다르지? 그러면 이거 뭐라고? 상열성 유전이야. 이 병은 열성 유전이며 상염색체 유전인 거라.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유빈아? 설명할 수 있니? 설명 안 시킬 거니까 네, 아니요로만 대답해. 자,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 한번 증명을 해볼게. 봐봐. 열성이야. 여자는 열성이면 어쨌든 뭐니? 소문자잖아. 이거 A라고 할게. 소문자잖아. 유전자가. 그렇게 할 필요 없네. 이렇게 하면 되거든. 열성이 됐으니까. A'를 하자. 근데, 나 지금, 요게 이제 표현형이 다르니까 상열성이라고 했지.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했잖아. 그지?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을. 성염색체 유전을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X염색체 유전일까를 가정해보면, 아니, 이 딸이잖아, 여자잖아. 열성 여자를 찾아라고 했지, 내가. 그러니까 여자는 X염색체, 여성 X염색체 둘 다 동시에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뭘 받았어야 돼? 열성을 반드시 받았어야 돼. 이게 X 유전이라면, 그지? 그럼 아빠가 걸렸어야지, 똑같이. 안 걸렸지? 안 걸렸다는 건 이건 어떻게만 설명할 수 있냐면, 아빠가 XX'이고, 지금 여기는, 미안해. AA'이고, 엄마도 AA'이면, 요렇게 해서 서로 만날 수 있잖아. 상유전으로는 설명이 되잖아. 성으로 설명이 안 되지. 맞지? 성으로 하면, 아빠가 뭐라고 다시? 이 둘 중에 아빠가 뭐든 A'이니까 A'을 주고 Y니까. 그러면 A' 유전자 하나 있으니까, 우성 유전자 없으니까, 걸려야지! 병에. 안 걸렸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상열성 유전이라는 걸 알지. 그러면 여기에 빠르게 적어주고 넘어가면 돼. 이제 뭐 하겠니? 이제 뭐 하겠니? 유전자에 다다다다닥 내가 쓸 거야, 이제. 다다다닥 쓸 때, 먼저 뭐 하라고? 열성인 A부터 찾아라. 열성인 A부터 먼저 써라. 이제 상이니까 남녀 구분하지 않고 쓰면 돼. 열성인 A', A' 쓰면 돼. 그 오성인 사람은 반드시 A 하나씩 갖고 있겠지,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잖아, 정상. 그지? 근데 얘는 요쪽에 A' 줘야 되니까 A' 있어야 되고, 얘는 요쪽에만 대문자 A를 물려받고 여기서 이제 A' 받을 수 있지. 아니? A', 그러니까 A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당연히 A' 하나 받아야지. 안 그래? 그럼 이 A' 누구한테 받았어? 아빠한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엄마한테는 뭐니? A를 받아야 되니까. 이쪽에 A 없으니까 엄마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한테 받아야 돼.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된다고. 안 쓰면 절대 안 돼, 이거는. 조금 쉬워도 안 돼. 좀 덜 복잡해도 안 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되는 거야, 이거. 자, 이쪽 볼게. A'. 반드시 아빠, 엄마한테 A' 하나씩 받았어야 되니까 각각 갖고 있어야 돼. 맞지? 그 다음에 이 사람 어때? 잘 봐! 이게 제일 어려워. 요거 딱 쉴 거야. 쉬는 시간 줄 거야. 제일 어려워. 봐봐. A는 있지. 근데 요쪽도 A', 요쪽도 A'이지. 그럼 당연히 A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어떤 경우에 여기서 대문자 E 받고 여기서 소문자 E를 받을 수도 있잖아.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지. 그럼 확률이 어떻게 돼? 2분의 1, 2분의 1? 이 아닌 거기 때문에 문제가 또 나온다고, 이게. 에?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유전 시험 치면서. 학교 시험에도. 알겠지? 당연히 수능에도
안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하나의 세트 시험에서 요런 어떤 조건에서 뭔가를 판단하는 케이스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자, 요까지 딱 이해하고 끝낸다. 유전자에 다 썼지? 이제 다 알게 됐어. 요거만 따로 할게 내가. 봐봐. AA 프라임, AA 프라임, 그 다음 얘. 자, 어떤 부모가 AA 프라임이야. 그리고 또 AA 프라임이야. 우리가 생각할 건 딱 하나야. 뭐? 유전자 어떻게 분류된다고? 좌우, 우자, 우. 맞지? 넷 중에 하나지? 넷 중에 하나. 그러니까 좌면 AA야. 좌우면 AA 프라임이고, 우자면 A 프라임 A니까 이것도 AA 프라임이야. 맞지?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우는 A 프라임 A 프라임이야. 요거가 나타날 확률이 뭐니? 각각 다 동등해. 4분의 1씩이라고. 전체는 100%가 돼야 되니까. 됐니? 그러면 아까 그 사람이 뭐였어? 자식이 뭐였어? 정상이었지? 정상이었으면 반드시 뭐나 아니야. 이건 아니지. 열성 동형은 아니지. 열성 표현이 나올 거니 이거 아니지. 그러면 정상인 사람은 이게 이런 유전자를 가질 확률하고 이런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어떻게 돼? 1대2가 되는 거야. 왜? AA를 가질 확률과 AA 프라임은 두 개 있잖아, 지금. 안 그래? 그래서 AA인 경우와 A 프라임인 경우가 3분의 1 대 3분의 2가 되는 거야, 확률이. 1대 2니까.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할 수 있어요, 혼자서. 알겠니? 이거 어렵다고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거 성의있게 좀 노력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고비를 못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 사실. 알겠지?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쉬네. 시원하게 좀 누워있어라. 정확하게 기억을 해. 이래서 이렇구나. 이해도 하고, 기억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면, 가기도 분석 연습 추가. 2가지 형질에 대한 가기도 분석. 이거 어려워. 복잡해. 그 다음에 맨델의 유전 법칙은 따로 그냥 읽어보게 할 겁니다. 그러고 시간이 되면 요 두 문제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가기도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해볼게.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자, 아무 정보가 없어. 아무 정보가 없어. 윤성아, 거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 저기 아니야, 여기. 요거. 아무 정보가 없어.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어. 예지도 알고 있어, 지금. 뭐? 표현형이 정상인데 비정상이야. 맞지? 그러면 얘가 열성이지. 어떤 하나의 표현형의 그 부모에서 다른 표현형이 나오면 그 표현형이 열성이야. 맞지? 알지? 이해했지? 오케이? 그래서 얘 열성이라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이 병이 있는데, 그러니까 병이 열성이잖아. 그러니까 기범에 요렇게 하면 돼. 건강이 우성, 병이 열성이니까 부등호로 이렇게 표현하라고. 됐니?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했냐면, 열성인 여자를 잡아서, 아래, 위에 남자를 보라고. 근데 이 중에서 얘는 병에 걸렸는데, 이 분과 얘는 안 걸렸지. 그러니까 열성인 여자하고 표현형이 다르다고. 예를 들어서 이게 X'X'이었으면, 그러니까 X 염색체 열성 유전이었으면 당연히 아들한테는 X'을 줬어야 되기 때문에 병이 걸려야 돼. 그지? 안 걸렸잖아. 그지? 안 걸렸으니까 이거는 성염색체 유전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Y 염색체 유전일 수도 있잖아요. 안 됩니다. 왜? 여자도 걸릴 수 있고 남자도 걸릴 수 있다면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둘 다 걸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Y 염색체는 남자만 있잖아요. 그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상염색체 여성 유전이야. 자, 이때 어떻게 하는지 보자. 지금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 이때 어떻게 하냐면 건강과 병으로만 유전자를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두 명이 열성이잖아. 그지? 열성이면 얘한테 어떻게 병병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비읍. 뿌! 됐지? 얘도 뿌야 뿌. 그러니까 이 문제 푸는데 시간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시간이 좀 짧아져.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상인 사람은 반드시 기억이 하나씩 있지요. 맞지요? 아, 그리고 지금 이게 상유전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상이라고 또 적어 놓을게, 여기. 옆에. 그리고 넘어가. 자, 이 상태에서 보면 7번. 비읍비읍이니까 아빠한테, 엄마한테 하나씩 받았어야 돼. 그러니까 아빠, 엄마 결정됩니다. 유전자에. 그 다음에 비읍을 반드시 하나씩 줬어야 돼. 여긴 줬네. 근데 여기도 줬고, 여기도 줘야지. 맞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아빠는 이 아들한테 비읍을 하나 줘야지.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아빠한테 하나 받으면 엄마한테 두 개 받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비읍 결정됩니다. 보통 문제는 이렇게 결정이 되다가 한두 분이 결정이 안 되거든. 그걸 가지고 확률 문제로 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볼게요. 기억 비읍. 결정될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안 그래? 얘가 기억 비읍인데 어느 쪽에서 기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비읍은 있어야 돼, 무조건. 그지? 비읍은 있어야 되고, 얘도 어떻게 기억이 될 수도 있고, 기억 비읍이 될 수도 있고, 이건 확률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 됐죠? 어쨌든 이 둘 중에 비읍이 하나 이상 있어야지 물려줬겠지. 요까지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다 한 거예요. 그지? 상유전이고, 열성유전이고, 유전자형 알 수 있는 거 다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제 좀 더 복잡한 거. 두 가지. 한 가계도에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기는 지금 뭐냐면, 혈액형과, 그 호감형, 뭐 이런 거 빼고, 그 색깔로만 보면 병 걸린 사람과 정상인 사람, 이렇게 또 다른 어떤 표현 형질이 또 따로 있는 거야. 됐지? 됐죠? 그러면 이제, 혈액형이 혈액형대로, 병은 병대로 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먼저 뭐 할까? 혈액형은 상유전하는 거 알잖아, 그지? 혈액형부터 할게. ABO식 혈액형. 할 수 있잖아. ABO식 혈액형에서는 O형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왜? O형이 열성이잖아. 열성부터 먼저 표기하라고. O형은 O밖에 없지, 그지? 그리고 또 있나? O, 없지. 없지. 근데 요거 AB형은 AB라는 거 알지? A와 B 하나씩 있는 거 알지? 됐지? 이 상태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반드시 엄마한테 O를 받아야 돼. 맞지? 그리고 B형이니까 B가 있어야 되고 O를 받고, B가 있어야 되고 O를 받는다고. 맞니? 여기 정리되고. 자, 여기서 봐봐. 얘가 B형이야. 얘가 B형이야. 그러면 뭐니? 이 A형인 아빠한테는 B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 B를 받았어야 돼. B를 못 받는다고 했어. 그럼 뭐 받아야 돼? A를 받아? 아니지. A 받으면 AB형이지. 이거 안 되니까 O를. 그렇지. O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BO형이고 얘는 AO형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유전자형이 다 적었어, 그지? 이제 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겠네. 병 얘기해 볼게, 병. 병. 근데 이게, 병이 근데 정록이야. 보니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우열이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록이라고 좋네요. 정록. 그러니까 생명을 병이라고 할게. 그치? 그럼 정록 생명은 X 염색체 열성 유전 한다는 거 알지? 맞니? 그러니까 X 염색이 열성 유전이니까 보면 남자는 X 프라임 Y가 된다는 거. 그지? 남자는 X 프라임 Y고요. 여자는 X 프라임 X 프라임이라는 거 알지? 그지? 그러면 이쪽 저쪽에 이 딸한테 X 프라임 하나씩 물려줬어야 되는데 정상인 거 보니까 X가 있었고 그 X는 아빠한테서 왔어야 돼. 그지? 이걸 다 알 수 있죠. 끝났어 벌써. 쉽지? 끝났어. 그리고 사실은 보기나 아니면 오지선다 선택지에는 또 뭐가 있을 거냐면 이 두 가지 형질은 연관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연관과 독립이 뭐지?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알겠지? 어떤 서로 다른 두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위에 있으면 정세포, 난세포에 물려질 때, 전달이 될 때 독립적으로 전달되는 거야. 됐니? 여기 대문자가 전달된다고 이거 꼭 대문자 전달될 필요 없잖아. 소문자가 전달되거나 대문자 전달될 확률이 동등하다. 독립적이라고. 그런 걸 독립이라 한다고. 다시 말해서 이 두 유전자가 다른 염색체에 있으면 독립. 하나의 염색체에 있으면 어떻게 돼? 대문자 A와 대문자 B가 같이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에 있으면 대문자 A가 전달될 때 당연히 대문자 B도 같이 전달돼야 되지. 한 묶음이니까. 그지? 이렇게 될 때 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뭐지?
연관인지 독립인지 알 수 있어. 왜? ABOC 혈액형 뭐다? 9번 염색체, 상 염색체 위에 있고, 정록생의 유전자는 X 염색체 위에 있잖아. 그지? 서로 다른 염색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형질은 독립되어 있다. 이게 맞는 거지. 연관되어 있다 하면 틀려야 돼. 찾아야 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바로 복습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지 따지라고. 그럼 안 되는 걸 딱 체크해서 물어봐. 아니면 또 백지가 돼. 보통 이렇게 접근 방법, 스킬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하고 이해했다고 해도 다음에 다시 할 수 없으면 백지가 되는 거야. 아예. 다시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거 넘어간다고 했고요. 이 문제는 그냥 사실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시킬 겁니다. 오늘은 지금 오늘 푼 가계도를 다시 2번 이상 풀어보기. 이게 숙제입니다. 2번 이상 풀어보기. 자, 요거 해볼게. 이제 문제니까 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2문제.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을 주고 하려고 하면 그 시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할게요. 바로 할게. 자, 문제를 보는 거야. 이제. 그림은 어떤 집안 유전병 기억.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시험지 보면 빈칸 있잖아, 그지? 학교 시험지도 그렇고 조금 있고 그 모의고사 시험지 분명 있지, 그지? 빈칸에 기억이라고 쓸 거야, 내가. 대립 유전자 나와 있으니까 A와 A 스타 쓸게. A는 완전 우선이다. 그러면 부동을 쓸게. 됐지? 딱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딱 보고, 그 다음에 옳은 것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알아야지. 뭐, 우열 판단, 상성 판단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야? 4, 5. 봉인이 둘 다 정상이었는데 자식 중에 병 걸렸지? 그럼 병이 뭐다? 열성이다. 그지? 병열성, 비역, 기역. 됐니? 열성인 유전자의 비역, 우성인 유전자의 기역. 이렇게 쓰면 되지. 그리고 뭐? 열성인 여자를 찾아라. 아래 위 남자 중에 다른 표현형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이건 상이다. 상유전. 다 같은 표현형이 있으면 어떻게 되게? 자, 머리 좀 굴리자. 자지 말고! 다 같다고 하자. 열성인 여자가 표현형이 있는데 아빠도 그렇고 자식 중에 남자들도 다 같은 표현형이야. 이러면 뭐야? 그러면 성유전, X유전이야? 상이야? 다시 말할게. 열성인 여자가 있는데 아래 위 남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여성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다른 표현형인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상 열성 유전이라고. 그러면 열성인 여자가 있는데 아래 위에 남자들이 다 열성이야. 엄마하고 똑같아. 이 여자하고 똑같다고. 그럼 뭐야? 성 열성 유전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이걸 가르치려고 지금 내가 유도했어. 이제 이거 성격 나오니까 속았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봐봐, 우리가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있어. 뭐냐면 성유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상유전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 한마디로 성유전의 그 가계도의 어떤 표현 방법은 상유전 표현 방법의 부분집합이야. 됐니? 그러니까 성유전으로 표현 안 되는 거면 당연히 상이지만 성유전으로 표현된다고 해서 당연히 성은 아니야. 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머리 안 쓰면 절대 이해 안 되는 거지, 그지? 알아야 돼. 알겠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내가 속여봤어, 예지를. 예지야 고마워. 대답해줘서. 잘했어? 넌 지금 아마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야, 지금 내 말을. 됐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 무슨 말인지 알지? 응? 열성인 여자가 있는데 다른 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상유전이다. 그래서 여기에 상!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됐니? 그리고 이제 막 뭐 할 거 같니, 이제 내가. 이리나. 뭐 할 거 같니? 왠지 막 열성 유전자를 바바박 쓸 거 같지 않니? 맞아. 열성인, A-라고 써도 돼. 근데 이게 복잡해지잖아. A- 뭐 있고, B 있고, 뭐 D 있고, 이러잖아. 복잡해지잖아. 그럼 A-가 병인지, 건강인지, 아니면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구분이 안 되게 돼. 중요하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보면 알 수 있게, AA-를 쓰지 말고, 기범으로 쓰라. 기억, 비역으로 쓰라는 거야. 알겠지? 적어도 하나를 생각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열성인 거, 요거 따져보면서, 얘 비읍비읍이야. 얘 비읍비읍이야. 얘 비읍비읍이야. 됐지? 그러면 아래 위로 보면서 얘는 정상이고 기억이 있는데 비읍 줘야 되니까 기억비읍. 얘는 정상이고 기억이 있는데 이쪽에서 반드시 비읍을 받아야 되니까 기억비읍. 그러니까 이 기억은 여기서 받았고 이 비읍은 여기서 받았어. 바로 판단이 되는 거지. 이 비읍 비읍이려면 이쪽에서 비읍, 이쪽에서 비읍 받아야 되니까 얘 기억비읍. 확정. 근데 이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거지. 좌, 우, 우 중에 비읍 비읍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억 기억 아니면 기억 비읍 아니면 기억 비읍 아니면 비읍 기억 이거지. 그 다음에 우가 비읍 비읍은 이건 아니라고 지금 정상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니까 기억 기억 유전자를 가질 확률은 세 개 중에 하나 3분의 1이고 기억 비읍은 이게 둘 다 기억 비읍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억 비읍을 가질 확률은 3분의 2다. 뭐는 거지? 이제 알겠지?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으면 돼, 이거. 자, 이러고 이제 보기를 봐야지. 볼게요. 기억은 열성 형질이다. 맞죠? 이 병은 열성 형질입니다. 유전병 기억이라 했으니까 이 병의 형질을 얘기하는 거니까 열성 형질이 맞습니다. 그 다음, A와 A 스타는 X인가? 아니야. 상이라고 했지. 틀렸죠? 쉽지? 이거 판단할 수 있으면 쉬워. 1과 4의 기억이 되는 1, 4, 1, 4는 기억비읍, 1은 기억비읍. 똑같지? 유전자는 이제 A 스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비읍, A 스타 맞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비읍을 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추가 선택지도 있어요. 좀 더 괴롭히려고 해. 보자. A 스타는 정상인가? 아니지. 정상 대립 유전자 아니지. 틀렸습니다. 추가 선택지 1번은 X. 맞지? 병 유전자, 병 대립 유전자. 맞지? 병 유전자. 그 다음에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6은 기억 또는 기억 비읍이 3분의 1 또는 3분의 2라고 했습니다. 7의 동생이 태어난다는 것은 이 4, 5 부모에서 태어나는 거지. 맞지?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서 기억이 나타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봐봐! 4, 5 유전자가 기억 비읍, 기억 비읍이지. 병이 나타나면 비읍 비읍이 돼야 되지. 그러려면 좌자, 좌우, 우자, 우우 중에 뭐니? 하나밖에 없지, 하나. 우밖에 없지. 그게 4분의 끝.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요 정도 문제가 내신에는 반드시 나와요. 근데 가계도를 포기한 애들은 이걸 못 풀어. 근데 예지는 풀 거란 말이야. 그지? 그렇게 되면 돼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즐겁지? 이제 끝날 때 다 됐어. ABO식 혈액, 우리 ABO식 혈액이 왠지 조금 편하지 않니? ABO식이? 그지? 뭘 좀 알고 있으니까. 집안의 가계도를 나타냈습니다. ABO식은 뭐지? 상이고, 그지? 복대립 유전, 9번 염색체 있다. 자, 그리고 혈액형 중에 O는 뭐다? 열성이기 때문에 그냥 O, 이렇게 적으면 되지, 그냥. 이쪽은 AB형도 당연히 A와 B를 갖고 있을 거니까 AB 이렇게 적으면 돼. 유전자 형을. 그 다음에 이거 봐봐. 5번 어때? 5번 A형이에요. A형인데 어때? 7번 자식한테 O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A형인데 AA가 아니고 AO라는 게 확정되지. 그 다음에 봐봐. 3번이 O잖아. 그러면 1번은 뭐니? A형이지만 A형이기 때문에 A는 갖고 있지만 O를 하나 줘야 되기 때문에 AO입니다. 맞지? 그리고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O를 줘야 돼. 이쪽에. O는 하나 갖고 있어. 어떤 건 모르겠어. 그 다음에. 근데 봐봐. 요것도 4번도 물음표지. 그지? 근데 4번 자식 중에 6번이 AB형이거든. 자, 이쪽에 B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쪽에 B 있어야 되지. 근데 얘한테 뭐 줘야 돼? O 하나 줘야지. 잘했어. 아까 먼저 판단했지. 그지? BO가 되는 거야. BO. BO. 이 B가 어디서 왔겠니,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주겠니? 이쪽에서 와야지. 와우! 끝났지? 이렇게 아래 위로 보면서 빨리 판단할 수가 있다. 가기도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자, 보기 볼게요. 2와 4. 어때? 둘 다 비용 맞네요. 좋아요. 1과 5. AO, AO. 유전자는 서로 다르다? 아니죠. AO, AO. 같지? 그 다음, 7의 동생. 요 부모지, 요 부모. BO, AO. 부모에서 태어날 때 A형의 확률 어떻게 얘기해? 요 BO, AO 중에서 A형일 확률, 다시기 A형일 확률. 2분의 1, 4분의 1. 정답! 4분의 1. 좋아요. 잘했어. 왜 4분의 1이야?
A형이 되려면 좌는 A, B, 좌우는 B, O, B, 우좌는 뭐지? O, A, A, 우는 O, O, O. 맞지? 넷 중에 하나잖아, A형이. 안 그래?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지. 알겠니? 이렇게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끝났어. 오늘 수업 끝났는데, 봐봐. 몇 개 안 했고, 오는 과정이 좀 힘들었지? 어려웠을 거야. 근데 뒤에 하면서 조금 적응이 되기를 내가 기대하고 목표로 해서 이제 수업을 한 거예요. 이 적응이 조금 되고 자기가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런 문제는 누워서 발로 풀어야 돼, 이제. 익숙해지면 그래야 돼. 이제는 뭐 해야 돼? 요거보다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쪽으로 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 조금 더 어려운 문제까지는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근데 아예 수능의 역사상 가계도 문제 중에 17%, 정답률 17%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17은. 왜? 모든 애들이 바보 멍청이라서 랜덤으로 5개 중에 하나 찍으면 20%가 나옵니다. 17% 나왔다는 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풀 수 있는 애들을 속이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못 푼다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시간 안에 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문제들인데 안 다룹니다. 다루지 않습니다. 왜? 수능까지 그런 문제 안 나올 거니까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야 아직도 킬러야. 안 되는 애는 여전히 5명 중에 4명은 반드시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고. 알겠죠? 끝!